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알러지, 비염, 천식,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병의 원인은 만성염증과 그리고 우리 면역 시스템이 과민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은 왜 만성염증이 이 질병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과민해져서 이러한 질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러지. 그렇죠? 비염이 가장 많으세요. 비염이 나면은 우리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간지럽고 우리 코에서는 계속 콧물이 납니다. 그리고 코가 막히고 여기서 우리 코 이쪽에서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많은 분비물들이 우리 코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식도랑 우리의 기관지를 자극을 해서 만성 기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알러지와 비염이 있으면은 목이 따끔따끔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과 귀와 코와 눈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염이 있으면은 귀가 간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에서 약간 이렇게 윙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또 코가 자주 막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른 알러지 증상이 없는데 코가 막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약간 자율신경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길까 하고 또다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인 원인은 염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염과 그렇게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알러지가 없는데 코가 막힌다. 이런 분들은 알러지는 아니더라도 이쪽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지속될 때는 알러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이 있어요. 그렇죠? 천식은 천명음이 나고 기침을 하고 특히 기침이 밤에 심해집니다. 대부분의 천식 환자는 IgE라는 항체의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IgE라는 항체는 우리 집에 진드기 먼지나 강아지나 고양이에서 나오는 비듬이나 또는 곰팡이,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체, 그런 항원들에 반응하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항상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되고 햇빛이 잘 드는 집에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토피는 특히 아이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인 아토피도 많지만은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아토피는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다 인볼브된 병입니다. 우리의 피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 그리고 신경 시스템까지 전부 다 포함된 질병입니다. 아토피에 걸리면은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서 막 긁습니다.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 위에 다시 감염이 되고 그래도 계속 긁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긁는 것은 피부가 간지러워서 긁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부가 간지러울까요? 거기에 뭐가 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그 피부가 아주 건조해지기 때문에 많이 긁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건조하다고 그렇게 많이 긁지는 않아요. 우리가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많이 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많이 긁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말초신경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초신경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아주 간지럽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히스타민과는 또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신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만을 치료한다고 아토피가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밑에 깊이 있는 염증을 치료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러지 또한 염증이 원인입니다. 이 아토피는 천식 발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여러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80% 이상의 천식 있는 환자들이 아토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성염증과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과민한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아토피와 천식과 알러지를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같은 원인으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천식이 있고 알러지 있는 사람이 아토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러지나 아토피나 천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IgE라는 항체입니다. 여러 가지 항원들 때문에 생기는 항체이고 다른 것은 메스트 세포, 즉 비만 세포로 알려진 하나의 우리의 비임파구 때문입니다. Ig라는 항체는 보통 바이러스가 그리고 균이나
기생충이 많은 환경에서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런 균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 Ig라는 항체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트셀 또한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될 때, 그리고 균에 많이 노출이 될 때 이 마스트셀, 즉 비임파구의 한 종류인 이 비만세포는 우리 몸에 점점 더 많이 쌓이거나 안 그러면 예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왜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와 천식에 많이 걸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빠 엄마의 영향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생활 습관에서 바이러스나 이런 균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생활 습관, 즉 나쁜 식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아빠 엄마 몸에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이 체질을 아이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렇게 염증이 생길 만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아토피나 천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비만세포는 우리의 혈관이 가는 모든 장기와 우리의 피부 그리고 우리 기관지 점막 조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항원, 바이러스, 균, 기생충 그리고 독과의 싸움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비임파구입니다. 이 비만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은 여기에서 히스타민이나 트립타제 같은 것들을 분비물을 내뿜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알러지나 천식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만세포가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러지 증상들, 붓고, 간지럽고, 눈물 나고, 그리고 두드러기가 나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증상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소화기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플 수가 있고, 속이 쓰럽고, 메스껍고, 그리고 구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 있는 아이들이 두통을 호소할 때 이 비만세포 때문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고 집중력도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비만세포가 우리 몸에 증가해 있거나 아니면은 과민 반응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즉 매스트세포가 많고 그리고 IG 항체가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나쁜 균들, 바이러스의 오래된 노출로 인해서 우리 몸에 쌓인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빠와 엄마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원인이 염증이에요. 그래서 알러지, 천식, 그리고 아토피는 만성염증이 원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만성염증은 왜 생길 건가요? 첫 번째는 칼슘 결핍 때문에 생깁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이 오지 않아서 생깁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실 때 올바른 방법으로 채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러지가 생기고 비염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올바른 채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한 식물성 지방과 충분한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염증을 일으키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식습관은 튀긴 음식, 가공된 식품들,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 탄산음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튀긴 음식, 고기류, 탄산음료, 가공음식, 과자, 빵 이런 것만 끊어도 아토피나 천식이나 알러지는 많이 좋아집니다. 아토피와 천식과 알러지를 제대로 치료를 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원인, 즉 만성염증과 면역 시스템의 과민성 반응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건 먹으면 좋더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면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하시려면 충분한 칼슘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칼슘 부족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걸까요? 첫 번째,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뼈가 약해집니다. 뼈 안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이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저항력이 떨어지면 만성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혈액에 알칼리인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피가 점점 산성화됩니다. 우리의 피는 중성이나 약알칼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피가 산성화되면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적혈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혈액 속에서 적혈구가 죽어나갈 때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미세 혈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세혈관을 막힌 모세혈관이 충분한 혈액을 우리의 장기와 특히 골수에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돼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만성염증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충분한 칼슘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정말 쓰일 수 있는 칼슘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 정제나 멸치나 우유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무기 미네랄, 즉 우리 몸에서 활성화할 수 없는 칼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칼슘의 섭취는 생채소로
생채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채소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칼슘즙, 당근 50, 민들레 25, 케일 25 이 비율로 즙을 짜 드시면 아주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그리고 산성화된 피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시 약 알칼리화 시키기 위해서는 레몬즙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레몬즙은 근데 꼭 공복에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게 드셔야 됩니다. 레몬즙을 드시고 30분에서 45분 기다리신 다음에 식사나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